여기서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저만의 시행착오로 겪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련해 봤는데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국처럼 내 집 옆에 있는 학교를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가 정말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할지 영국으로 가고 싶어 할지 뭐 한국으로 가고 싶을지 모르는데 그걸 또 맞춰서 이제 설계를 또 해나가야 되니까 일단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 아이 상황을 보시고 굳이 내가 한국으로 갈 거다 그러면 비싼 돈 주고 미국 학교를 보낼 이유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커리큘럼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제가 달라요. 정말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한국에서 특히 학교를 다니다 오실 때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당연히 3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8월이나 9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네. 3월에 이제 잘 맞춰서 한국에 학기를 마치고 이렇게 옮겨오면 1학기가 없는 상태에서 2학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학교를 혹시 옮겨서 오실 때가 1학기부터 다니고 싶다 하면 한국에서 2학기를 하지 말고 오던지 아니면 이제 학년을 또 낮추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년을 이제 한 학기는 중복으로 듣고 9월 달이나 이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이렇게 같이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 없이 막 학기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중간고사라든지 이미 지났고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애는 아직 적응이 안 됐고 그래서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가시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학제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왔으면 좋겠고 네. 학교마다 학년별로 연령의 기준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3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1, 2월생들은 빠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느 학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생이 한 학년이고 또 어디는 8월 30일까지 끊고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0일까지가 한 학년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학년별로 기준 연령이 또 달라서 우리 아이가 뭐 좀 빠릇빠릇하면 모르는데 가뜩이나 얼띠인데 막 그 학년 중에서 그러면 못 따라가고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또 바뀐 상황에서 하루 종일 노출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에다가 가뜩이나 이제 또 생일이 늦어가지고 학교에 적응이 좀 안 되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니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중국으로 왔었기 때문에 학교 인터뷰 시험 같은 게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나 붙는다 이래서 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미리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있고 또 영어나 중국어 인터뷰 있고 필기 시험도 뭐 수학도 있고 학년이 높으면 뭐 물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시험 봐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학년을 낮추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ELS 반에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외로 나올 기회가 있다. 물론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이가 원하시는 학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미리 좀 인터뷰라든지 영어 뭐 수학이라든지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해갖고 오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이 도와주시나요? 제가 좀 도움을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현지에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알아야 그리고 방향이 설정돼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해외에 살면서 가장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재외국민 특례예요. 이걸 저만 해도 모르고 왔어가지고 그랬는데 좀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온다 하면 재외국민 특례는 12년 특례가 있고 3년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3년 정도 이수를 하고 또 12년을 이수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과 번외로 특별하게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와서 12년을 하는 게 아니라면 뭐 주재원 발령을 오시거나 그러면 3년 정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3년을 인정받으려면 3년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고1 과정을 포함한 3년이라서 자녀의 나이가 고1 과정이 포함돼서 3년이 있을 수 있다. 라든지 그러면 이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년을 내가 장기 아예 그냥 한국에 들어갈 계획 없이 그냥 나왔다. 아이들이 어리다 하면 12년 특례도
볼 수가 있어요. 12년 특례는 상대적으로 3년 특례보다 훨씬 입학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12년을 할 때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안 돼요. 혹시나 1학년 1학기를 뭐 입학하려다가 해외로 나오실 것 같으면 아예 한국에서는 입학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약간 계획을 갖고 오시면 꼭 이게 답은 아니지만 몰라서 이제 못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다 보면 저의 형편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7천만 원씩 1년에 보낼 수 없다든지 근데 이제 주변엔 다 거기를 보내니까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꼭 학비가 높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이가 거기에 잘 적응해줘야 그 효과가 나는 건데 학교 네임밸류만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학교들을 다 보내는데 우리만 안 보내면 되게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한국 학교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 진짜 중국 사람들이 다니는 중국 학교를 보내서 중국어를 강화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건 정말 학비가 거의 안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쩌다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서 졸업했는데 너무 큰 돈을 쓰다 보니까 대학을 아이를 못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랜은 좀 잘 짜셔서 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입학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나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학교마다 정말 다르고 학년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쨌든 다 영어로 보는 거고 뭐 한국어를 본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만 그 용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도 많았고 외국인을 되게 쉽게 받았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낮아도 막 그냥 입학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여기서 너무나 열심히 해서 학교 들어가는 게 옛날보다 깐깐하고요. 미리 막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대부분 또 떨어진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이제 학교마다 좀 외국인을 쉽게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아주 깐깐하게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입학을 좀 할 수 있는 학교를 입학하셨다가 아이들은 진짜 빠르게 진화해요. 반년만 있어도 어쨌든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다 찾아서 먹고요. 그럼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다 노니까 그럼 귀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붙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학교를 옮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국처럼 뭐 한 학교만 쭉 다니면서 졸업하는 학생 별로 없어요. 학교를 좀 다니고 이제 본인이 또 과정 맞춰서 예를 들어 초등에는 상관없었는데 뭐 고등에서 우리 학교는 아이비를 안 하는 학교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비 때문에도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또 한국 교육을 하나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거는 정말 선택에 내 아이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아이가 워낙에 그냥 해외 와도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인터뷰 뭐 한국에서도 말하는 거나 아니면 영어로 진짜 에세이 같은 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좀 수준 높은 학교를 지원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조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먼저 트라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또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학교로 옮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네. 네. 중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는 거의 무료인 건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 아까初中까지는 거의 학비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 애들은 예전에는 그냥 막 무분별하게 받아줬거든요. 근데 진짜 중국어 실력이 안 되면 그것도 테스트를 거쳐서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제 중국 로컬 학교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예 유치원부터 좀 저학년에 왔다 그러면 중국어 유치원 보내고 중국어 학교에서 저학년까지 다니고 고학년에는 국제학교라든지 그래서 중국어 베이스가 완전히 된 다음에 일부러 또 국제학교로 옮기는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정말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는 더 생각할 게 많다. 그래서 좀 선택지가 많아서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좀 많더라고요. 네.
네. 영국식 영어 하고 싶으면 영국 국제학교를 가면 될 것 같고 IB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맞나요? 맞아요. 네. 그거군요. 신기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미성 작가님 이쪽으로 책 하나 쓰시면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